예, 안녕하세요.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아, 요번 문제는 이제, 20대 총선,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천정배와 다시 맞붙게 된 삼성전자 상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양자의 사주입니다. 지난번에 천정배 국회의원을 풀이를 했죠. 요번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사람과 맞붙는 사람이 이제 이분이네요. 양양자라고,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네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는 사람이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서, 한번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인가. 나무위키를 한번 봤는데, 대단한 사람이네요. 여상을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임원까지 했고, 그리고 연구부서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과 출신인데, 여상을 문과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좀 애매한데, 아무튼, 고졸 출신인데, 연구소에서, 반도체 연구 부서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특허까지 내고, 그리고는 이제 임원으로까지 승진을 한, 놀라운 경력을 가진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죠. 아주 드물죠.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네. 대단한 사람이죠. 여상 출신인데, 그 대기업 임원까지 하고, 삼성전자라는 뭐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그리고 그 회사가 또 다름 아닌 또 전자고 연구 분야이니까 굉장히 그 전문 분야의 영역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제가 왜 이렇게 대단하다는 얘기를 할까요? 능력이 대단해서? 능력 대단한 사람 많이 있죠.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은 저는 남들 다 아는 얘기라든지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잠깐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이걸 좀 줄이고, 뭐 세상에는 능력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거를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런 사람들은 뭐 종종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대단하다고 얘기했어요. 뭐를 대단하다고 보느냐? 출세욕을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출세욕.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위키에 나오는 내용이 숨겨진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나무위키에서는 이 사람을 찬양하고 있죠. 대단한 여자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안에 출세욕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나무위키 편집한 사람들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썼지만, 이 사람 출세욕도 대단해요. 능력도 대단하지만 출세욕도 대단해요. 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능력만 대단하다고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무위키에서 양양자를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딱 읽으면서 이 사람은 능력만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한 출세욕을 가지고 있는 여자네. 이런 걸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그래서 나무위키에서 내용을 보고 이 능력만 대단한 여자가 아니고 출세욕도 대단한 여자다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일단. 그리고 나서 사주를 다시 한번 보니까 역시 정관이 있네요. 정관. 어울리지가 않죠. 정관은 보수이고 민주당에 공천이 됐으니까 이 여자는 민주당원이니까 원래는 이제 진보여서 편관이 있어야 되는데 정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제 슬슬 진보 쪽에서 싹이 터서 올라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조선 초기에 관학파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이 조광조라는 신진 사대부, 신진 사대부의 시초격이죠. 조선에서의 신진 사대부. 이 조상은 아니고 시초격인 조광조. 그럼 조광조가 관학을 그 사람들을 우파라고 볼 거고 조광조가 좌파인가? 그러지 않죠. 조광조는 사림을 창시하고 거의 사림을 창시한 거죠. 그리고 그 사림은 사대주의로 무장한 극우예요. 극우. 본질은. 그런데 이제 역사에서는 그를 이제 관학파가 쥐고 있는 그 권력을 개혁하기 위해서 사림으로서 정계에 진출하고 개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를 좌파로 볼 것이냐? 아니에요. 본질은 우파예요. 본질은. 왜냐하면 사림이라는 그 세력이 우파기 때문에 보수, 지극히 사대주의적인 보수기 때문에 우파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역사에서는 이제 개혁주의자 당시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이후로 노무현 이 좌파의 세월이 10년을 이어졌고 그 다음에 사회 분위기도 이제 진보 쪽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세상은 돌고 도니까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진보 안에서 보수가 싹 트는 거고 보수도 영원하지 않고 보수 안에서도 또 진보가 싹 트는 거고 원래 보수는 싸움을 못해요. 싸움을. 그런데 이 초기에 그걸 이제 예를 들면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태극기 부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초기에는 아주 얌전했어요. 왜냐하면 싸움을 못하니까 원래 보수들이. 그런데 점점 과격해지잖아요. 지금 태극기 부대는 아주 과격해요. 그러니까 그 70 먹은 노인분들이 과격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5, 60대의 사람들이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들도 태극기 부대가 영원히 7, 80대 할아버지들만 있지 않겠죠. 거기에도 뉴 블러드가 들어가겠죠. 새로운 피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수 외치면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걔네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수도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길어지면 진보화되는 거고, 진보도 세월이 흐르면 보수화되고, 그래서 김대중 이후로 진보의 세상이 되었는데, 문재인이라는 이제 보수가 나온 거죠. 제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문재인이가 보수냐? 보수주의자예요. 보수주의. 사실은 보수주의자예요. 그렇게 지금 진보 안에서 보수가 싹 트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치, 지금 민주당이 진보라고, 아직은 진보이지만, 이제 보수로 많이 보수화되어 가고 있는 거고, 그 중심에는 문재인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뉴블러드들, 이런 양양자도,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뉴페이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진보의 정치 세력을 보수화시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양자도 사주를 보면 당연히 보수예요. 당연히 보수. 그런데 왜 진보적인 성향을 띠느냐? 진보적인 성향을 띄었다고 판단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입당을 시켰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상관이 기존 질서를 파괴해요. 뭐 좋은 얘기로는 개혁을 하고 혁파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쁜 얘기로는 파괴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상관이 이 기존 질서예요.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마치 진보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정관이 있으니까 이 여자분은, 양양자 씨는 진보주의자가 아니고 좌파가 아니고 사실은 우파예요. 보수주의자. 단지 이 상관이 강해서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한 행동 때문에 진보로 보였다는 거죠. 그 증거가 있네요. 지금 나무위키를 잠깐 이제, 여기 나무위키인데, 나무위키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 대단한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노조 충돌 및 논란. 2017년 3월 6일 삼성그룹 반도체 노동자들을 위해 2015년부터 농성하던 반올림을 이익만을 위한 귀족노조라고 비판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게 이 양양자의 본질, 우파이고 보수주의자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건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주든 뭐든 간에 이 세상의 이치는 길게 봐야 되고 멀리서 봐야 되고 높이서 봐야 전체가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강을 볼 때 강이나 냇물이나 이게 시냇물이든 강이든 개천이든 물을 이 강가에서 또 개천가에서 보면 파도가 치는 게 보이죠. 그 안에는 물고기도 뛰고.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어요. 가는 거야 보이죠. 동쪽으로 가나 보다. 서쪽으로 가나 보다. 오른쪽으로 가나 보다. 왼쪽으로 가나 보다. 이 정도는 보여요. 그러나 이 물이 개천물이든 강물이
어디로, 궁극적으로 어디로 멀리 가는지를 보려면 높이 하늘 위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간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볼 때는. 그래서 멀리서, 높이서, 길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 사물의 또는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약양자는 우파지만 좌파로 보이고 그래서 민주당에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천정배와 겨루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일이 선거일인데 돼야겠죠. 그게 대세가 되겠죠. 그게 대세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오늘 보죠. 올해 식신이 올라왔네요. 해운에서. 식신이 올라오면 칼을 들고 전장터에 나가는 것과 같아요.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싸우는 거는 틀림없죠. 이기든 지든. 그리고 해운을 보면 이제 정관이 형인데 이 형이라는 건 뭐냐면 부서지는 거예요. 형제난에 제가 항상 형이라는 걸 형제난에 이제 많이 비유하는데 전에 제가 쓴 책에는 그 얘기는 없어요. 형이라는 건 부서진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놨죠. 그런데 본질이 뭐냐? 왜 부서지느냐? 무엇 때문에 부서지느냐? 이게 형제의 난에 의해서 그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형제의 난이 뭐냐?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형제의 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연에서 이 형제의 난에 해당하는 게 뭐냐? 우리 인간 사회도 자연의 현상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본질은 자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본질이 자연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면 인간에게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이라는 게 자연에서 뭐냐?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우리가 사과 농사, 배 농사 지을 때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내비두면 상품성이 없어요. 벌레도 많이 먹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럼 먼저 나온 놈을 가지를 칠 거냐, 나중 나온 놈을 가지를 칠 거냐, 우리 농부가 그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먼저 나온 놈이 가지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나중에 나오는 놈이 가지치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 형은 그러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부서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에서 형이 들어왔다는 거는 가지치기를 할 거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자기하고 싸우는 상대가 가지치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식신이 칼을 들었다라는 거죠. 칼을 뽑았다는 거고 칼을 뽑았으면 상대방을 치는데 그것이 가지치기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즉 천정배가 조상은 같잖아요. 부모는 다르지만 조상은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죠.
4월 달에 오늘 봅시다. 4월 달에도 여전히 식신이 올라가서 선거운동 열심히 많이 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견이 충이면 이거는 보통 사람 간의 다툼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는 건데,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나쁜 건 아니죠. 물론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공연히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울 필요는 없는데, 구태여 싸워가면서 살 필요는 없는데, 이 지지 비견이 충이 들어오면 구태여 싸울 일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 뜻이에요. 본질이 정확하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정제에 뿌리가 내리는 거가 되겠네요. 자기 집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사주 원국 자체가 정제가 뿌리를 못 내리고 있네요. 사주가. 물론 재성이 다른 육친에 비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약해요.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육친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작은 육친을 찾으라 하면 재성이 돼요. 그래서 크게 다른 육친에 비해서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뿌리 없는 정제라고 하면 좋은 건 아니죠. 일단 천간은 다 뿌리가 내리고 봐야 돼요. 물론 뿌리 없는 게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통은 있는 게 좋죠. 그래서 크게 보면 대세는 양양자의 편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